겨울 찬바람이 지하철 2번 출구를 휘감고 지나갔다. 오후 5시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 틈새에서 작은 몸집의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2살 남짓해 보이는 민호는 낡은 골판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밥값만. 1,000원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혹은 아예 시선을 돌려버렸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요즘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라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민호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시린 추위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청소 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영숙이었다. 50 중반의 그녀는 이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5년째였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민호를 본 지도 꽤 오래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럽게만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작은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영숙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영숙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춥지? 밥은 먹었니?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루 종일 입에 들어간 것은 누군가 던져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영숙은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싸온 자신의 점심이었다. 이거 먹어. 아직 따뜻할 거야.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흰 쌀밥 위에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작은 소세지 몇 개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먹어도 돼요? 그럼, 어서 먹어. 식으면 안 맛있어. 민호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한 밥이 차가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영숙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고마워요,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며 그는 따뜻한 밥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씹었다. 영숙은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너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 거니? 집은? 민호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집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자요.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영숙의 가슴이 아려왔다. 저런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차가운 세상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 배고프면 여기 와. 아줌마가 매일 이 시간에 일 끝내고 나와. 민호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른의 따스한 손길이었다. 진짜요? 진짜 와도 돼요? 그럼, 우리 약속하자. 그날부터 민호와 영숙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영숙은 매일 조금씩 밥을 더 싸와서 민호와 나누어 먹었다. 때로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가져오기도 했고 추운 날에는 핫팩을 건네주기도 했다. 아줌마, 저 때문에 아줌마가 굶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줌마는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 중이야. 영숙은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민호의 맑은 눈을 보면 자신의 배고픔은 잊혀졌다. 어느 날 밤 영숙은 집에서 민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추운 곳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결국 그녀는 담요 하나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민호를 발견했을 때 영숙의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줌마, 쉿 자고 있었구나. 추우면 안 되니까 담요 가져왔어. 민호는 담요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다. 부모를 잃은 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이었다. 아줌마, 저 정말 고마워요. 이 세상에 아줌마 같은 분이 있어서. 괜찮다. 우리 민호 혼자가 아니야. 아줌마가 있잖아. 그 밤 민호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영숙도 집으로 돌아가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상처받은 두 마음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영숙은 민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다. 아줌마도 딸이 있었어. 너랑 비슷한 나이였지. 민호는 도시락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있었어요? 응.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어. 벌써 3년 전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딸 지영이는 백혈병을 앓다가 1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지영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영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결국 딸을 구할 수는 없었다. 지영이도 너처럼 밥 먹을 때 볼을 빵빵하게 만들고 먹었어.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뻤는데.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의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그의 손이 영숙의 손을 꼭 감쌌다. 아줌마, 슬프겠어요. 그래, 많이 슬펐어. 지금도 슬퍼. 그런데 너를 보면 우리 지영이가 생각나.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과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제가 아줌마 아들이 되어드릴까요? 민호의 순진한 말에 영숙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 지영이는 딸인데? 그럼 딸이요. 제가 아줌마 딸이 될게요. 둘은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영숙의 웃음소리였다. 지영이가 떠난 후 그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었다. 매일 밤 딸의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던 그녀였다. 민호야, 너 정말 어떻게 혼자 지내고 있는 거니? 진짜 이야기 좀 해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원래 보육원에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보육원에서 나왔니? 거기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때리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선생님들은 모르는 척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차라리 밖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숙의 가슴이 아팠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육원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그럼 지금 어디서 자는 거야? 여기저기요. 따뜻한 곳 찾아서. 지하상가나 찜질방 앞이나. 혼자서.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영숙은 민호를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줌마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민호는 영숙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른의 따뜻한 품이었다. 영숙도 민호를 안고 있으니 딸 지영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아줌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아줌마가 지켜줄게. 그 후 영숙은 민호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도시락뿐만 아니라 깨끗한 옷도 가져다주고 추운 날에는 핫팩과 따뜻한 음료도 챙겨왔다. 때로는 집에서 끓인 따뜻한 국을 보온병에 담아오기도 했다. 아줌마, 이거 너무 많아요. 아줌마도 드세요. 아니야, 아줌마는 집에서 먹고 와. 너는 많이 먹어야 해. 키도 커야 하고. 민호도 조금씩 영숙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장난도 치며 웃음을 나누었다. 아줌마, 오늘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1,000원 주셨어요. 정말? 우리 민호 복 받나 보다. 네. 그래서 이거 샀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다. 아줌마 드세요. 이거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줌마 주려고 샀어요. 아줌마가 맨날 저한테만 주시니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사탕을 사왔다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고마워, 민호야. 아줌마가 정말 맛있게 먹을게. 영숙은 사탕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은 민호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족이 되어갔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봄이 되면서 민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숙의 보살핌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키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아줌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영숙은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공부? 네.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민호는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가며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또래 아이들을 보곤 했다. 그들이 부러워서 혼자 한숨을 쉬곤 했다. 그럼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다시 거기 가면 또 괴롭힐까봐. 영숙은 민호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공부는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 아줌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줌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보육원이든 어디든. 며칠 후 영숙은 민호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다.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민호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아이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예전에 민호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희도 더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에 영숙은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민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아줌마, 저 정말 가야 해요? 보육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아줌마도 너와 헤어지기 싫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아줌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 민호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아줌마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드디어 민호가 보육원에 들어가는 날이 왔다. 영숙은 민호의 짐을 챙겨주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 생각날 때는 이거 봐. 영숙은 작은 사진을 꺼냈다. 지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아줌마 딸 지영이야. 너랑 비슷하게 생겼지? 이 사진 보고 아줌마 생각해. 민호는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저도 아줌마한테 줄 게 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서툰 글씨로 편지가 쓰여 있었다.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밥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영숙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아줌마 약속해요. 저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밥 사드릴게요. 정말 맛있는 밥으로요. 그래, 약속하자. 우리 민호 꼭 성공하자. 둘은 꼭 껴안았다. 영숙의 품에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다. 가자, 민호야. 보육원 앞에서 민호는 몇 번이나 뒤돌아봤다. 영숙도 그런 민호를 보며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줌마, 잊지 말아요. 아줌마도 민호 절대 아니죠. 민호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영숙은 혼자 남은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울었다. 마치 딸을 또 한 번 떠나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에서 민호가 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서툰 글씨지만 진심이 담긴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민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한편 보육원에 들어간 민호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영숙이 준 사진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아줌마 기다려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민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영숙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민호는 영숙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영숙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호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내내 그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다른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도 민호는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호야, 가끔은 쉬어도 되는데. 룸메이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더 공부해야 해. 민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숙이 있었다. 그녀에게 받은 따뜻한 밥 한 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민호는 사법고시에 도전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도전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판사로 임용된 민호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의 판결문은 법률 전문지에 실리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왔고 때로는 위협적인 전화를 받기도 했다. 판사님, 이번 판결만은 다시 생각해 보시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숙이 보여준 따뜻함과 정의로움을 잊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민호도 사회의 약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싶었다. 어느 날 민호는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10살 난 아이가 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건이었다. 법정에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민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민호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부모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 사건 이후 민호는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회 제도를 바꾸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요? 민호 판사님이?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총망받는 젊은 판사가 정치판으로 뛰어든다는 것이 의외였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민호는 판사직을 사임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했다. 그리고 점차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이 된 민호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의 법안은 민호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제가 어린 시절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입니다. 민호는 국정감사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정치는 쉽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영숙을 떠올렸다. 아줌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혼자 있을 때면 민호는 항상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같았다. 영숙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도왔다. 민호는 점차 정치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그의 청렴함과 원칙적인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은 서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영숙이 준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20년이 지나 사진은 누렇게 바랬지만 그 속의 따뜻함은 여전했다. 아줌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영숙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그녀를 찾아갈 시간은 없었다. 민호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성공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민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 영숙을 찾아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민호는 오늘도 영숙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녀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그 감사함이 민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같은 시간 영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도 가혹했다. 이제 70세가 된 영숙은 더 이상 지하철역 청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영숙 씨, 미안해요.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괜찮아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며 20년간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민호를 만났고 그 아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다. 민호야, 잘 지내고 있겠지? 영숙은 민호가 보육원에 들어간 후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가끔 뉴스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며 관심 있게 봤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일자리를 잃은 영숙은 작은 쪽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전세금이 떨어진 데다 수입이 없어지니 더 이상 원래 집에서 살 수 없었다. 쪽방촌의 방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어머니, 드실 거 있어요? 옆방에 사는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었다. 쪽방촌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다. 모두 어려운 처지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고마워요. 내일 쌀 사오면 밥 해드릴게요. 하지만 쌀을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다. 영숙은 하루 한 끼 정도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가끔 일용직 일거리를 구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건강 문제였다. 오랜 청소일로 무릎과 허리가 많이 상해 있었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진통제로 버티다가 견딜 수 없을 때만 응급실에 갔다. 할머니, 약값이 이렇게 비싸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며 영숙이 물었다. 한 달치 약값이 10만 원이 넘었다. 요즘 다 비싸졌어요. 어르신들 약값 지원도 줄어들었고. 영숙은 약의 절반만 사서 나왔다. 아껴 먹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숙은 감기가 심해져 며칠째 앓고 있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영숙 언니, 괜찮아요? 옆방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감기는 폐렴으로 발전했다. 영숙은 결국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다. 보호자가 계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세상에 혼자였다. 일단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비용 문제는.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치료만 해주세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다행히 의료급여로 기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원비와 약값은 부담스러웠다. 영숙은 하루라도 빨리 퇴원하고 싶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영숙은 민호를 자주 떠올렸다. 그 아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려나? 민호가 준 편지는 지금도 영숙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쪽방에서도 그 편지만큼은 항상 곁에 두고 있었다.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밥 사드릴게요. 민호의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약속을 지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힘들어도 민호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 민호,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늘 어딘가에서 민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퇴원 후에도 영숙의 생활은 팍팍했다. 건강이 더 악화되어 일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와의 추억,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성공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민호야, 아줌마는 여기 있단다. 2025년 민호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의 정치 철학과 과거 행적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민호는 국영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 참석했다. 베테랑 앵커는 그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질문한 후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후보님의 어린 시절이 순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의 정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어릴 때 거리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앵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2살 때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지하철역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줌마였는데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춥지 않냐고, 밥은 먹었냐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 아줌마는 제게 단순히 밥을 주신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 같은 아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앵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도 그분과 연락하고 계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육원에 들어갈 때 헤어진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민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 아줌마.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저 민호예요. 그때 그 지하철 소년이에요. 아줌마가 주신 따뜻한 밥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밥 사드린다고.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카메라맨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아줌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줌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방송이 끝난 후 민호는 후보 사무실로 돌아갔다. 참모들은 모두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후보님,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날 밤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민호의 인터뷰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영숙 아줌마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한 제보도 있었다. 혹시 그 영숙 아줌마가 지금 쪽방촌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민호의 참모진은 즉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영숙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영숙이 준 사진을 꺼내보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줌마, 진짜 찾을 수 있을까요? 선거일 저녁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민호의 선거 캠프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당선 확실. 민호 후보 당선 확실. 민호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영숙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참모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당선 소감을 묻자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숙 아줌마는 찾았나요? 네, 대통령님. 확인했습니다. 쪽방촌에 계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내일. 아니, 오늘 당장 가보겠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보안상.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새벽 민호는 간단한 경호진과 함께 쪽방촌으로 향했다. 언론사들도 뒤따랐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외부 일정이 쪽방촌 방문이라는 것이 큰 화제였다. 이 건물입니다, 대통령님. 낡고 허름한 다세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좁은 골목, 빨래가 널린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모든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몇 호인가요? 201호입니다. 민호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지만 그는 손짓으로 조금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201호 앞에 도착한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20년 만에 재회. 과연 영숙이 자신을 알아볼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닐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혹시 영숙 아줌마 맞으세요? 문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금씩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 2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 당신이
누구시죠? 영숙은 민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12살 소년이었던 민호는 이제 33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아줌마, 저 민호예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영숙의 눈이 점점 커졌다. 민호, 민호라고? 네, 아줌마. 저예요. 그때 그 소년이에요. 영숙은 문을 완전히 열고 민호를 자세히 바라봤다. 어른이 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년과 같았다. 민호. 정말 민호구나. 영숙은 눈물을 터뜨리며 민호를 끌어안았다. 아줌마. 민호도 영숙을 꼭 안고 울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재회의 순간이었다. 너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영숙은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 저 약속 지켰어요. 성공했어요. 그래.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하게 컸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본 경호원들과 기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 그런데 여긴. 민호는 영숙의 처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겨우 몸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 낡은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야윈 모습. 아줌마, 왜 이런 곳에서? 괜찮아. 아줌마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정말 어떻게 된 거니? 영숙은 민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쪽방에는 TV도 없었고 뉴스를 볼 기회도 없었다. 아줌마, 저 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정말이에요. 아줌마가 키워주신 그 민호가 대통령이 됐어요. 영숙은 충격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성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대통령이 될 줄은. 정말. 정말이니? 네, 아줌마.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줌마를 찾는 거였어요. 민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아줌마한테 밥 사드릴게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 만찬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아줌마, 준비됐어요? 민호는 영숙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 영빈관을 찾았다. 그는 영숙을 청와대로 모셔와 며칠간 머물게 했다. 그동안 영숙은 건강검진도 받고 새 옷도 마련했다. 민호야, 이런 좋은 곳에 아줌마가 있어도 되는 거니? 아줌마가 계셔야 할 곳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아줌마 덕분이잖아요. 민호는 영숙과 함께 만찬장으로 향했다. 넓은 홀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정치인, 기업인, 학자, 예술인들.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만찬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어릴 때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시며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죠. 만찬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박영숙 어르신입니다. 민호는 영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어르신, 이리 나와주세요. 영숙은 민호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민호가 옆에 있어 두렵지 않았다. 20년 전 이 어르신은 지하철역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배고픈 아이 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시며 저를 살려주셨어요. 만찬장 곳곳에서 감동의 소리가 들렸다. 그때 저는 약속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아줌마한테 밥을 사드리겠다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민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줌마, 20년 늦었지만 이제 제가 아줌마한테 밥 사드릴게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만찬의 모든 음식,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밥 한 끼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마침내 만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민호야.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는 그냥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아줌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줌마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고 이 세상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민호는 마이크를 들고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밥 한 끼의 따뜻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말입니다. 만찬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영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 정말 존경합니다. 그때 그 따뜻함이 오늘의 대통령을 만든 거군요. 영숙은 어리둥절해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찬 중에 민호는 영숙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마치 20년 전 지하철역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그때처럼. 아줌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앞으로는 매일 이런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줌마 모실게요. 안 돼, 민호야. 너는 이제 대통령이잖아.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아줌마가 늙은이가 아니에요. 제 은인이시고 제 어머니세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만찬이 끝난 후 민호는 영숙과 함께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다. 민호야, 이 모든 게 꿈 같다. 꿈이 아니에요, 아줌마. 현실이에요. 아줌마 덕분에 이루어진 현실이요. 나는 그냥 불쌍한 아이가 있어서 도와준 것뿐인데 그 그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줌마의 그냥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줌마, 앞으로 제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줌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일이 될 거예요. 민호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줌마가 저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해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민호.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줌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야말로 자랑스러워요. 이런 훌륭한 아줌마를 만난 게. 며칠 후 민호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취임사 원고에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나라,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취임식 당일 영숙은 VIP석에 앉아 민호의 취임 선서를 지켜봤다. 그 작은 소년이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겠습니다. 민호의 선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호는 가장 먼저 영숙을 찾았다. 아줌마 봤어요? 정말 대통령 됐어요. 응, 봤다. 우리 민호 정말 멋있더라.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줌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 나라에 퍼뜨릴 거예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조용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민호와 영숙 단둘이서. 아줌마, 이제 정말 약속 다 지킨 거죠? 그래. 우리 민호 약속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민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평생 아줌마 모실 거예요. 그것도 약속이니까. 민호야. 아줌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아줌마를 모실 차례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줌마. 제가 더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그 밤 민호는 대통령으로서의 첫날 밤을 영숙과의 대화로 보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아줌마,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아줌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아줌마. 아줌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해낼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밥 한 끼의 따뜻함으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온 나라를 품는 사랑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시대에. 민호와 영숙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줌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 민호.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지하철 소년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호 정부는 따뜻한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홍보대사는 다름 아닌 박영숙 할머니였다. 여러분,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영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전국적으로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다. 민호는 매주 영숙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만큼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영숙의 아들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아줌마, 오늘 급식 정책 국회 통과됐어요.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법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밥 한 끼로 시작된 사랑은 온 나라의 사랑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호와 영숙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변해도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지하철 소년과 청소부 아줌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명이었다.